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번 2015학년도에 특수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경찰대가 원서 접수를 시작했고요. 30일부터는 육사와 해사, 공사, 또 국군 간호사관학교 등 4개 사관학교가 일제히 원서 접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특수대학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15학년도 이 입시의 서막이 올랐는데요. 이 수시 접수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전형이 나한테 맞는 전형인지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도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 참여 신청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오늘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전략과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덥고 힘드시죠?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조그만 묘목을 하나 샀어요. 사서 마당 한 구석에 심었는데 굉장히 여리고 연약했었는데, 좀 이제 정성을 기울이고 또 오고 가면서 이렇게, 예쁜 꽃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라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그 열매를 잘 맞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오며 가면서 보니까 파란 잎이 돋으면서 예쁜 꽃이 피더니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네,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저렇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에 그런 깨알 같은 정성이 이렇게 담긴다라면은 늦가을, 초겨울쯤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힘내세요. 자, 오늘 좋은 말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탐스러운 예쁜 앵두 열매 보니까 진짜 좋은 결과 우리 학생들도 맺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입시계 대장금이시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혹시 3학년 학생들 중에 나는 학생부 전형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기말고사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학생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기말고사 준비가 결국은 수능 논술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 동안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8개 대학의 입학 사정관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상담을 해주실 텐데요.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한 대학당 한 명의 학생만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헌정보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문헌정보학과를 희망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냥 사서가 되려고요. 아, 사서 쪽으로 관심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가 분석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최진규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덥죠? 네. 뭐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오늘 우리 학생의 그 자료를 충분히 봤으니까요. 아마 우리 네. 학생한테 어떤 큰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끝까지 같이 함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사서 쪽으로 관심이 있고 문헌정보학과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오늘 전화했을까요? 저 서울여대 일반 학생 전형에서 문헌정보학과는 9명을 뽑고 자율전공학부는 45명을 뽑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네. 문헌정보학과로 지원을 할지 자율전공학부도 고려를 하고 있군요. 오늘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 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3.75고요. 영어 3등급, 사회 3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3.15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 추인데요. 국어는 1학년 1학기 4등급에서요. 2학기 3등급, 2학년 1학기 3등급, 2학년 2학기 2등급이 돼서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학은 4등급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제 4등급이고요. 영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국어 B 영역이죠. 2014년 6월달 이제 모의평가 성적이 가채점인데요. 이제 원점수에 따른 예상 등급을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국어 B 원점수가 96점인데요. 예상 등급은 1등급이고요. 수학 A 56점에 4등급, 영어 90에 3등급, 사회문화 45에 3등급, 한국지리 38에 3등급. 그래서 예상 평균 등급은 2.8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네, 등급의 어떤 그 변화상으로 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4월달 전국연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네. 수학은 큰 변화 없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문화도 성적 향상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수능 필독 도서반에서 활동했고요. 2학년 한대시 감상부에서 활동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꽤 많이 한 학생입니다. 1학년 때 149시간, 2학년 95시간이고요. 토요 방과후 학교에도 꾸준히 참여한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네,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수상내역 2012년도에는요, 교내 독서경시대 은상을 했고요. 하반기 현장체험학습 소감문대의 장려상이고요. 2013년도에는 우리밀 녹색교정 가꾸기대의 장려상을 수상했고, 봉사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입니다.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교과만 조금 보았는다면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학생일 것 같은데요. 최진규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한테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수시 전형에 지원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상담소에 보니까 가능하면 면접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적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말을 잘 못해서요. 자신이 좀 없나 봐요, 면접을. 면접에. 네. 그런데 이제 그 학생부를 보니까 국어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토론이나 이런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국어 시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맞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선생님께서 그렇게 적어주셨길래 우리 학생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왜 그 면접을 조금 이렇게 피하려고 할까 하는 궁금증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해소가 됐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한번 볼게요. 모의평가는 이제 평균이 2.8등급이고요. 내신 성적은 3.15등급인데 이렇게 본다라면은 내신보다는 수능이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다면은 이제 교과 성적인데 수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적이 향상되면 참 좋았을 텐데, 약간 이렇게 하락이 된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따라서 3학년 1학기에 내신 성적, 향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어떻게 치렀나요? 중간고사 등급이요? 아니요, 이제 시험 치른 거, 마음에 들게 잘 치렀나요? 아, 네. 아, 예, 그래요. 예. 그, 기말고사는 아직 시작 안 했죠? 네. 기말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번 중간고사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 중간고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요, 이렇게 적절하게 잘 해서요, 나름대로 2학년 때보다는 성적이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사서가 되겠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하고 이제 자율전공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서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자율전공이 많이 인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설령, 본인이 원하는 진로 쪽에 맞는 학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문헌정보학과하고 관련된 교과목이라고 보면은 국어하고 사회 쪽이 이제 연관성이 높을 텐데 이 과목들은 이제 내신 평균 등급이 3등급이니까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희망대학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비교과의 경우에는요,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 쪽하고 이제 연관된 그런 그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보니까 학업의 어떤 능동성이라든지 어떤 진로의 주도성, 관계 지향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생활한 부분이 이제 확인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의 진로하고 독서 활동 상황인데요. 제가 학생부 기록을 본 그 학생 가운데요, 독서 활동 기록이 가장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학생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도 읽었고 그 읽은 책의 내용을 또 적절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진로 희망하는 학과 쪽하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의고사거든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평균 2.8등급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과목 100분위를 제가 이제 합을 구해봤습니다. 물론 예상인데요. 332.5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를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고 하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배치 점수는 322점이에요. 332점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 학생의 현재 점수로만 본다 하더라도 정시 모집에 지원해도 한 0.5점 정도 이렇게 이제 일단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물론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본다라면은 정시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시 모집에서 하향 안전 지원하는 것들은 없애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한 가지 우리 학생 이제 수학이 조금 약한데요. 수학 부분에서 특히 계산이나 이해 부분에서 남은 시간에 좀 집중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같은 경우를 사탐 한 과목하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적용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제2외국어 에서 중국어에 상당한 점수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내신 성적에. 그래서 제2외국어도 시험을 치르는 거를 한번 고려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점수를 좀 더 올려서 정시까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일지망이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서울여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쟁력 좋습니다. 비교과 활동 굉장히 빛나죠.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요. 자신 있나? 면접 준비에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 많이 떨어졌어요. 올리자 수학과 한국지리 성적을 좀 쭉쭉 올려야 할 텐데요. 멈춰섰습니다. 8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 지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80m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여대 준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니까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경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여대의 특징 그리고 합격을 위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여대의 어떤 특징하고 합격 전략과 관련돼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문헌정보학과 7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 3배수인데요. 서류 100이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60에 면접 40입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가능하면 면접을 좀 피하고 싶어 하지만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형을 일단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직 이수가 가능하고요. 현재로서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지원 가능 점수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향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면접인데요. 우리 학생이 좀 면접에 좀 역량을 가지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뒤에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역시 이제 서울여대인데요.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하나인데요. 문헌정보학과 9명을 선발하는데 이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 성적 70에 서류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생각할 때 이제 이쪽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성적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데 국영수 3개 중에서요. 2개 등급 합이 7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최저 학력에 충족이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학생이 좀 더 이제 고려를 해 보는데 교과 성적을 3학년 1학기 성적이 향상된다라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이렇게 추천드리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준비해 주시고요. 서류 비중 높으니까요. 서류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도 정시에서 도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수시에도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능이 142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학습 계획을 지금 잘 짜고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역시 이제 학습 계획은 1학기 중에는요. 역시 이제 아직 기말고사가 시작이 안 돼 있으니까요. 평일에는 기말고사 준비 아마 전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 학습의 예습 복습에 이제 철저히 해주시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교과 학습 내용을 주간에 했던 내용을 이제 요점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영역별로 이제 수능에도 EBS 교재를 매일 1시간 이상씩 그렇게 되면 이제 국영수 탐하면 하루 4시간 이상씩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름 방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는 대로요. 학생부 비교과하고요. 자기소개서와 연관된 내용들을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시 모집을 이제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요.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 진로가 비슷한 학생끼리 면접과 관련한 소규모 토론회를 만들어서 직접 면접 능력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다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피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능 취약 영역을 또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시기별로 학습 전략을 좀 짜주셨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서울여대가 뭐 정시도 가능하니까 좀 과감하게 생각을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서울여대 외에 어떤 대학들 또 서울여대라면 또 어떤 전형들이 우리 학생한테 적합할까요? 네. 역시 이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요, 면접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의 비중은 이제 30%로 좀 낮지만은 논술의 비중이 70%로 상당히 높거든요. 선발 인원은 5명이고요. 다만 이제 최저 학력이 있는데 국영수 3개 중에서 2개 합이 7등급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충족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면접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면
있다라면은 논술을 통해서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서 상향을 해서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숙명 미래 리더 부분 전형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1단계 서류 100인데요. 3배수로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사실 면접이 있습니다. 그 수능 최저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면접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학생이 상향으로 지원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상담서에 물리치료학과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치료학과 쪽하고 이제 간호학과 쪽하고 이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36대 간호학과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이제 학생부 100%로 이제 5배수를 1단계에 뽑고요. 2단계, 1단계 60, 서류 20, 면접 20%거든요. 면접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선발 인원이 22명입니다. 수능 최저가 2개 평균 3등급이니까요. 현재 충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대가 있는 순천향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1단계 서류 100에 3배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및 면접이 100%가 되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4명인데 수능 최저가 이제 3개 영역 등급 합이 10 이내이니까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능이 적절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를 잘 활용해서 수시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학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상담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정말 네. 감사해요. 지금 보니까 정시에도 우리 학생은 희망대학이 가능하니까요. 수시에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열심히 잘 준비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여대를 목표로 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지원 전략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집중하되 지원폭을 좀 제고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시까지 고려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점 사항은 3학년 1학기 성적 향상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수학과 한국지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말고사를 본 후에는요.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요.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를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를 학생부 종합 숙명 미래 리더 부문 전형으로, 그리고 삼육대 간호학과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그리고 순천향대 간호학과를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2015학년도 이 논술고사 일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는 인문계 논술고사를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자연계 논술고사 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자연계열 논술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네. 수능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 그다음에 수능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은 대표적인 대학들이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같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은 고대, 광운대, 그리고 서울여대, 중앙대 등이 있는데요.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도 있고요. 수능 이후에 있는데 모집 단위가 좀 다릅니다. 수능 이전에는 공대 계열이고요. 수능 이후에는 의대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서강대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15일로 일정은 공지를 했지만 모집 단위별로 좀 시간 배정이 좀 미확정인 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그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일정 체크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수능 이전에 이 자연계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들은 어디 있을까요? 네, 수능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이 겹쳐지지는 않는데요. 연세대와 홍익대가 10월 14일로 겹쳐지긴 합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한양대 에리카와 가톨릭대가 같은 날 논술고사를 실시하지만 실제로 모집단은 겹쳐지지 않는 겁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월 27일입니다. 가장 먼저 논술고사를 치러지는 대학이 바로 건국대와 한국항공대입니다. 일정이 오전, 오후로 겹쳐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9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만 논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시간대가 다르니까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10월 4일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와 홍익대가 논술고사 시간이 겹치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좀 응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10월 5일에는 한양대 에리카와 가톨릭대학교가 논술고사를 실시하는데 일정이 겹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일정도 겹치지만 모집 단위는 겹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의 일정도 알아볼까요? 네,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은 사실 많이 촘촘합니다. 네. 수능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일주일이 늦춰졌기 때문에 네. 두 번의 토요일과 두 번의 일요일 안에 다 모든 걸 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겹쳐지는데요. 특히나 11월 15일입니다. 오전에 4개 학교의 공대가 겹쳐지게 됩니다. 비슷비슷한 대학인데요. 인하대, 경희대, 단국대, 서울과기대가 겹쳐집니다. 따라서 이 4개 대학에 염두를 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모집 단위가 중복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지원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월 22일 날 논술고사를 많이 보는데요. 그 부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1월 15일입니다. 인하대, 경희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등의 4개 학교가 논술고사를 실시합니다. 공대 일부 모집 단위가 시험 일정이 겹쳐서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4개 학교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모집 단위는 건축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관련 모집 단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숭실대, 서강대, 숙명여대, 그리고 서울여대 등의 학교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서요. 이들 학교가 만약에 오전에 실시가 된다라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변수가 더욱더 늘어난다는 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11월 22일에도 고대를 비롯한 부산대, 아주대 등 3개 학교가 논술을 실시하는데요. 3개 모두 자연과학대 모집 단위에서 중복이 되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좀 확정해 공부하지 않은 덕성여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에 논술 일정이 잡히게 된다라면 이 일정이 겹치는지 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수능 이후의 논술고사 일정은 특히 더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연계 논술고사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7월 11일 금요일과 18일 금요일에 이 특강 시간에 논술 전형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으니까요.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였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방송 쪽이나 게임 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방송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꿈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학생인데요.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선생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기말고사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지난번 중간고사 때 수학은 어떻게 봤어요?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도 3학년 1학기 때 혹시 수학 3등급 이내로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3등급 이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은 할 수. 가능은 할 것 어. 같아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따 왜 그런지는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텐데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수시 지원 6회를 모두 논술로 쓰려 하는데 어떤 학교들을 지원해야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논술 전형 준비를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궁금한 거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끝까지 방송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 내신 성적입니다. 2학년까지 평균 등급 국어는 2.83, 수학 3.5, 영어 2.6, 사회 3.0으로 평균 3.0등급이고요. 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 성적이 3, 1, 4, 3등급으로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 편이고요. 네, 네. 수학은 4등급이나 3등급을 오가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데요. 2, 1, 4, 3으로 2학년에 올라가면서 좀 떨어졌네요. 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는 6월 가채점 결과인데요. 국어 B는 원점수 93의 2등급, 수학 A는 80의 3등급, 영어는 100점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는 42의 3등급, 동아시아는 39의 3등급으로 예상 등급은 2.25등급으로 보여지고요. 3월 등급하고 비교를 좀 해본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등급 정도 떨어졌고요. 네. 수학은 동일하고 영어는 똑같이 1등급, 그 다음에 사회, 문화나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1등급씩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수능 성적은 상승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비교과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도서반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1학년 때는 학급 대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서신문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편집 총괄하는 부장 역할을 했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57시간, 2학년 54시간입니다. 교회 활동으로는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소속 책벌레 리더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소년 법률가 과정 프로그램에 참여도 했고요. 경향신문 주최로 하는 경향글로벌 청소년 외교 포럼이라든가 서울역사박물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기사항 수상 내역입니다. 1학년 2학기 과목 우수상 국어하고 영어에서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진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동상, 2학년 때 다독상 동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1지망 서강대 사회과학계열 논술전형, 2지망은 중앙대 사회학과 논술전형, 3지망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논술전형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수능이 내신보다 좀 우수하고 그리고 최저학력이 충족이 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민정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보면 지금 이제 국수 영사가 3.0등급이니까요. 중위권 정도 되는 내신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1학년 때 평균이 2.5등급인데 2학년 때 3.4등급으로 거의 1등급씩은 내신 성적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과 성적의 학년상의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1학년 비중이 조금 높은 또는 동일 비중인 그런 대학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친구가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영어 교과 멘토 수업을 했고요. 또 영어 어휘 실력 평가 프로그램에서 1등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정시의 성적대가 훨씬 더 갈 수 있는 대학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정시 적합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을 마무리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국어 사회교과도 좀 더 신경 써서 2학년 때보다는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비교과 분석인데요. 우리 학생은 일관되게 비교과 분석이 독서 활동 쪽에 치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1, 2, 3학년 도서반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이나 또는 교회 활동 등도 대부분 독서에 관련된 이런 그 문학 활동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부를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적어주셨냐면은 우리 학생이 해외 작가 10명 이상 이름을 바로 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학생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듣고 있어요? 네. 네, 해외 작가 10명 이상 이름 될 수 있나요, 지금? 지금이요? 네. 어, 떨리죠? 네. 갑자기 네. 준비가 안 네, 되나 봐요. 아마 네. 수업 시간에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도 이제 좀 떨려서 못하는 거지만 충분히 그만큼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독서 활동을 했다는 걸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신문을 만든다든가 또는 친구들에게 책을 권장하는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활동성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기획 능력도 뛰어난 그래서 나중에 정말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 아까 보셨지만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성적은 굉장히 동점자 대비해서 뛰어난데 문제는 수학 성적이 좀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에 좀 더 치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 인문계 학생이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의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네. 영어는 만점 전략을 가져가시고 국어도 지금 2등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상위 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수학은 잘못하면 4등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3등급을 낼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주시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그 사회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한 과목을 다양하게 시험을 볼 때마다 과목을 계속 바꿔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고정적으로 한 과목에 좀 집중을 하셔서 탐구 과목도 2등급 전략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반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이요. 서강대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서강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뜨거워. 진로에 대한 열정과 참여는 대단합니다.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아쉽다. 내신이 조금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발목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타야 할 텐데 이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m에서 도움을 요청했네요. 네, 우리 학생이 60m쯤에서 선생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60m라는 것은 합격 지수가 아닙니다.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강대학에 대한 준비 정도를 평가해 드린 거니까요.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준비해서 우선 우리 학생에 대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고려할 점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은 지금 수능 성적대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요. 이 내신에 맞춰서 또는 비교과 활동에 맞춰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다 보면 대학 수준이 오히려 다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검토하기보다는 논술과 정시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관심 있는 서강대의 논술 전형부터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회과학 계열 22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40에 논술 60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이상 각각 2등급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국어, 영어 1등급을 맞고 탐구 2등급을 맞아주거나 아니면 수학이 2등급으로 상승이 돼야만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1등부터 3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교과마다 이 비중이 다릅니다. 보시면 수학하고 영어가 비중이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는 0.12점으로 오히려 등급 간 점수 차이가 가장 낮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리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논술 출제 방향 같은 경우는
총 2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각각 800에서 900자 이내 문제이고요. 시험 문제는 100문제,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강대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서강대 이 사회과학 계열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수능 성적상으로도 20점 이상이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다만 서강대에 대해서 나중에 원서는 썼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서강대에 원서를 쓰게 된다면 오히려 정시에서 훨씬 더 지금보다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암묵적 목표 대학으로 설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앙대 논술 전형입니다. 중앙대 논술 전형의 사회학과는 5명 선발입니다. 논술 60%의 학생부 40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사, 탐구는 한 과목만입니다. 4개 영역 중에서 3개 등급 합이 6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학생은 충분히 충족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내신 성적 차는 0.08등급입니다. 그래서 내신상에 큰 불리함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해서 목표 등급, 국어,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수학 3등급에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사회학과는 지금 5명 선발을 하는데요. 그동안 합격했던 친구들의 내신 성적대를 보면은 이제 2.8등급 정도 됩니다. 오히려 중하위 학과이면서 모집하는 인원이 작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신 성적 때도 좋은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많은 국어국문학과나 문헌정보학과로 학과를 변경해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학생의 진로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오히려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건국대 KU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문화 콘텐츠 학과가 6명을 선발하는데요. 논술 6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중에서 2개 등급 합이 4니까 1, 3 또는 2,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은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총 2문항인데요. 1번 문항은 400에서 500자, 2번 문항은 800에서 100자. 그 다음에 지문 제시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도표 자료가 포함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출제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약간 수학을 지금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수리 논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수리 논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표 해석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두 개의 어떤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중학교 때도 이미 상관도를 배웠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도표 해석 문제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에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논술 전형이나 정시가 적합한데요. 이 논술 전형은 지금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이 준비를 잘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학습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우선 우리 친구는 이제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관건인데요. 특히 이제 국어 성적이 그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의 그 오답 분석을 좀 해봤더니 우리 학생이 문법이나 독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틀리는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할 텐데요. 국어 시험 보면서 지문을 읽을 때 좀 마음이 급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급하다기보다는 네. 그때그때 캐치해야 될 거를 좀 못해서 뒤늦게 틀린 거를 알아차리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그 틀린 유형의 문제를 보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실 때 오히려 그러니까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읽은 다음에 지문을 읽다 보면 오히려 더 포인트를 맞추기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좀 그런 쪽으로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수열, 그다음에 함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리고 주관식에 가면 거의 그 대부분 오답이 많던데 혹시 시험 볼 때 수학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가요? 시간보다는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리는 편이에요. 계산 실수. 그러면 뒤에 그 주관식 문항도 계산 실수 때문에 틀리는 건가요? 주로 그런 적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만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2등급까지도 향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3등급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4등급 문제도 차분하게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준비 같은 경우는 3등급 이내로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 우리 친구가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또 논술만 준비를 하다 보면 수능 성적이 떨어지면 최저 기준이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논술은 적절하게 목표 다액의 기출 문제를 2주일에 한 번씩 푸는 정도로 연습하시고요. 지금은 수능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능에 집중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내신 성적이 논술 전형 당락에 그럼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내신 성적이. 네. 지금 우리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점수 차가 뭐 0.2점, 0.3점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내신 성적이 또 너무 안 좋으면 사실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싶은 대학의 논술 전형으로 가려면 그래도 내신 성적을 3등급 이내로는 끌어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우리 학생? 너무 감사했어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기말고사 열심히 봐야겠어요. 잘할 수 있죠? 네. 네, 점수 좀 우리 올려봐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역사박물관 큐레이터나 컨텐츠 기획자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수능 성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시고요. 기말고사는 3등급 이내 진입을 목표로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목표 대학의 논술 기출 문제를 2주에 한 번씩 풀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1등급, 수학은 상위 3등급, 그리고 영어는 1등급 또는 만점을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탐은 2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상향으로는 서강대 인문계열의 논술 전형을, 그리고 도전 수준으로는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문헌정보학과 논술 전형을, 그 다음에 홍익대, 그리고 소신으로는 건국대와 숙명여대, 안정으로는 숭실대 논술 우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까지 2천여 명의 1: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인데요. 지금까지의 그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가 출간이 됐는데 벌써 1쇄는 매진이 됐고요. 인기에 힘입어서 2쇄에 지금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의 합격 비결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글잡이 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매 인쇄 전액은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건국대 화학공학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